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가요?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와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람 역시 염증이 원인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 면역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본래 염증은 질병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므로 단기간에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어쩌다가 현대인은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염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정세현 한의사가 알려주는 몸속 염증의 원인과 면역 조절 방법, 염증을 없애는 음식, 몸속 가스를 늘리는 대표적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의 원인. 염증은 면역이 떨어져도 생기고 가해도 생긴다. 과거에는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면역력 저하로 발생한 염증이 많았다면 현대인은 면역이 과해서 염증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면역 과민 반응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뿐 아니라 특정 식품에까지 반응해 적으로 간주하고 싸움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긴다. 또한 정상적인 관절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게 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크론병이라는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외부 원인이 아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염증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면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다. 면역 조절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쉽지만 이를 위해 개발된 약이나 영양제는 아직 없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다. 몸속 미생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장은 장내 미생물이 일하는 공장이다. 면역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장내 미생물을 잘 먹이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장을 상시 풀가동시켜야 한다. 장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살이 찌고 식욕과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염증이 자주 생기며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과민성 반응 등이 생기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나타나며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를 밝혀내기 위해 킹스 칼리지 런던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장에는 약 1400여 가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파멸된 것이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다. 인간이 미생물을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며 종류의 다양성 역시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생물이 굶게 되면 일할 기력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그로 인해 면역 조절력 또한 떨어진다. 이는 곧 잦은 염증의 원인이 된다.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려면 장내 미생물, 즉 장내균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 장내 미생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섬유소이다. 일반 성인 기준 섬유소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에서 25g이다.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면역 조절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면역 균형을 되찾고 싶다면 일단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염증을 없애는 음식은? 염증을 없애려면 음식을 통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 섬유소 중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은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 버섯 등이 있다. 곡류 중에는 보리의 베타글루칸이 가장 많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할 경우 장이 예민한 사람은 가스가 차고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숙변을 청소한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단, 불용성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샐러드 또는 나물 반찬을 작은 그릇으로 두세 접시, 과일 1회 분량을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면 하루에 챙겨야 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늘 뱃속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시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도 자주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일상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3가지를 소개하겠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은 평소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음식은 한 번에 3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장이 편안해진다.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장에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세포가 있어 함께 반응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긴장하면 장 근육이 경직되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 장 근육이 과민 반응하면 과도한 수축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가스가 쉽게 찰 뿐만 아니라 복통, 설사, 변비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습관은 찬물을 마시는 습관이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관의 운동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음식물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으로 인해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 찬 음료를 멀리해야 한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3단계 식사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식사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포드맵이란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자두가 있는데 이런 핵과류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많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스를 덜 생기게 한다. 두 번째 포드맵 식품은 채소 중 배추를 비롯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와 파,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백합과 채소이다. 이 채소들은 가스를 많이 생성하며 심지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든다. 최근 건강을 위해 양배추즙이나 양파즙, 과일 주스 등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 과당이 농축된 형태인 건강즙이나 건강주스는 체내의 가스를 더 많이 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비해 채소 중 포드맵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로는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오이, 생강 등이 있다. 가스를 늘리는 세 번째 포드맵 식품은 인공 감미료다.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백상과당이 고포드맵 감미료에 속한다. 이런 당알코올은 분해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다. 그에 비해 메이플 시럽, 스테비아, 설탕 등에는 포드맵이 적게 들어있다. 가스를 늘리는 네 번째 포드맵 식품은 콩이다. 콩을 농축한 콩물, 드우는 더 그렇다. 콩류 중 완두콩은 저포드맵에 해당된다. 그 밖에 잡곡류 중에서는 보리, 밀, 호밀 등의 포드맵이 많고 현미, 백미, 찹쌀, 곤약살은 포드맵이 적다. 우유를 비롯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같은 유제품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포드맵 음식이다.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먼저 고포드맵 음식 위주의 식사를 멈추고 농축된 즙이나 주스류도 피하길 바란다. 동시에 포드맵 식사를 하되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라. 이를 포드맵 3단계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장이 포드맵 음식에 적응할 시간을 넉넉히 주는 것이다. 1단계 0에서 6주간 장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인 고포드맵 음식을 제한한다. 이 과정을 거쳐 장이 안정되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3일 동안 고포드맵 음식을 한 가지씩 먹어보는 것이다. 먹는 도중 가스가 많이 차거나 속이 불편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뱃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3단계 3일간 고포드맵 음식을 시도했다면 이후 3일은 1단계 저포드맵 식단을 섭취해 속을 안정시키는 3단계로 넘어간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줄까?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총을 구성하는 균의 종류와 분포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총 지도를 그려보면 사람마다 모두 다른 지도가 나온다. 개인의 고유한 장환경에 맞춘 유산균 제품을 복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미생물 균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다양한 균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가스 생성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산균 제품의 장 건강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몇 억 마리 유산균 제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유산균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내 온습도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너진 식단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장에는 어느 것보다 훌륭한 영양제이자 보약이다. 원인 없는 병은 없습니다. 나뭇잎이 시들었을 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나무 뿌리까지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증상이 드러난 곳은 장이더라도 원인은 다른 곳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보통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 뇌가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이 약하면 장염, 위가 약하면 위염, 방광이 약하면 방광염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